커뮤니스트 어서리테리안 시스템, 그러니까 공산 독재 체제,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주의라고 안 불러요. 왜냐? 전체주의라고 부르는 순간 이거는 폴포트고 히틀러고 모택동 대량학살이고 스탈린 대량학살이고 이렇게 되니까 전체주의라고 딱 레이블링을 하면 딱지를 붙이면 적으로 완전히 규정하는 걸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악마의 시스템, 이블 시스템이라고 규정하는 게 돼요. 전체주의라고 레이블링을 하면 그게 우리는 잘 실감을 못하는데 공산 시스템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그런 딱지거든요. 이 말 안 쓰더라고요. 지금 미국 평론가 중에 이 말을 떼놓고 쓰는 사람은 스티브 배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중국을 그 전체주의 반동이라고 부른 다음에야 스티브 배넌이 중국에 대해서 전체주의라는 용어를 쓴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중국을 다룸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 속내를 얘기를 잘 못하는 거라고요. 이게 워낙 민감한 거라.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까지 상식적인 문맥에서 성장해 온 이른바 전문가, 이른바 학자, 이른바 군부인맥, 이른바 관료들한테 이게 조타수를 못 맡기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안 그런 척하면서 퍽 튀어야죠. 이제야 명확해지잖아요. 명확해진 지 이제 한 미중전쟁 시작되고 한 6, 7개월 지나서 작년 말에야 펜스의 허슨 연구소 10월 달에 그때부터 명확해진 거거든요. 뭐가 명확해졌냐? 작년 초여름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하던 무렵 5월 말 6월 초 그때가 미중전쟁 시작할 때예요. 그때부터 10월까지 한 5, 6개월 동안은 이게 순전히 관세 무역 적자에 관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중국 시스템을 지금 미국이 걸고 들어가면서 문제 삼고 있는 거다. 이런 관념이 안 받아들여졌다고요. 작년 10월 4일인가 그 허슨 연구소에서 했던 펜스 연설의 의미는 뭐냐면 야 이거 무역 혹은 관세만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중국 시스템 그 자체에 관한 지금 문제를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거야. 중국이 자유화되지 않으면 미중전쟁은 안 멈춰. 이 얘기가 작년 허슨 연구소의 그 핵심 테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10월이 돼서야 부통령에 의해서 미중전쟁의 전모가 표현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연설에서도 전체주의라는 용어 없었죠. 오웰리안, 그러니까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혹은 1984 같은 그런 거, 그 다음에 오소리테리안, 그 다음에 정부가 총력을 다하는 정부 총력 동원 체제, all of government. 그 나중에 용어가 all of state라고 다른 사람들이 바꿨어요. 국가 총력을 다하는 그 공산당 주도 체제.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관점을 가지면 수미테리의 지적 혹은 게리 세이모어의 지적, 다시 말해서 NSC와 같은 그런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구를 통해서 대북 정책을 일사불란하게 조율하지 않고 트럼프가 좌충우돌하면서 즉흥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비난이 사실은 이게 비현실적인 비난이다. 이건 흠집내게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잘 훈련된 전문가 집단이 있냐. 특히 미중전쟁이란 문맥에서. 그렇게 잘 훈련되어 있으면 당신 수미텔이나 당신 게리 세이모어의 이때까지의 북한 관련 평론에서 과연 단 한 번이라도 미중전쟁을 거론한 적 있냐? 없거든요.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그 수미텔이나 게리 세이모어와 같은 이런 류의 비판을 우리 조중동이나 우리 정치권이 고스란히 증폭해서 사용해요. 그 증폭하는 그 스피커 중에 하나는 저 사람입니다. 조셉윤. 그 사뭇 간첩스러운 그 고급 미 국무선 출신 고급 관리.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조중동이나 또 그것에 많이 의존을 하는 우리 정치권이 야권이 이걸 좀 빨리 고쳐줬으면 좋겠다. 이건 좀 그릇된 아이디어다. 트럼프의 대북 정책은 즉흥적이지 않다. 일관돼 있다. 이미 2017년 미국 국가안보 보고서에 나타나 있는 미중전쟁의 일환이다. 이거는
미중 전쟁의 일환이고 미중 전쟁에서 가장 뜨거운 전선이고 미중 전쟁의 안고이며 미중 전쟁의 핵심 고지다 이게. 핵심 급소다. 이런 관점으로 저는 조중동이나 우리 야당이 이행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조선일보는 RC-135U 컨베센트 정찰기가 일본 오키나와 가네다 미 공군기지에 배치됐다. 그러면서 이게 뭐 첨단의 장비를 갖추고 있다. 이런 말을 오늘 기사를 썼어요. 기사 써준 건 감사한데 안건은 놓쳤어요. 핵심은 뭐냐. 이 RC-135U의 무슨 첨단 장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다른 모든 정찰기와 달리 군대에서 라인을 타고 보고가 되고 그 다음에 국방장관에 이르고 국방장관이 국무장관이나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그런 방식과 달리 얘는 곧바로 대통령과 국무장관한테 보고하는 기능을 가진 애다. 다시 말하자면 얘가 배치됐다라는 거는 한반도 상황을 국무장관과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 무슨 복잡한 기계 첨단 장비 뭐 있고 그걸 누가 합니까? 밀리터리에 관해서 굉장히 전문적인 사람도 못 올 거라고요. 저게 왜 그러면 저거는 몇 대 없는 거라 감춰져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기능이 계속 업그레이드 될 거고 소프트웨어, 센서 이런 문제니까 계속 업그레이드 되겠죠. 아주 저 RC-135U의 어떤 기능, 어떤 기술적 특징이 있냐. 이거는 초특급 비밀일 거라고요. 일반인이 알아야 될 RC-135U의 초특급 기능이 뭐냐. 쟤는 다른 모든 정찰기와 달리 국무장관과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애다. 그거를 정확히 짚어줬어야죠. 또 그다음에 조선일보 오늘 제가 이제 낮에 보면 인터넷판 톱이 뭐냐면 주한미군 방위비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과대한 분담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미 상원의원들이 다 제동을 걸고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인용되는 미 상원의원들 보면 민주당이에요, 전부. 한 명 그냥 곁다리로 공화당 끼어 있는데 저 지금 사진 하나 나와 있는 저 이름도 이제 복잡해서 안 외고 다녀. 중간은 무슨 메이지 히로노 일본계 미상원 의원이고요. 맨 오른쪽은 케인이라고 하는 미상원 의원이고요. 그 다음에 맨 왼쪽은 리드라고 하는 미상원 의원인데 전부 민주당계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크루드 얘기도 하고 주한미군 방위비가 뭐 과도 지금 트럼프 정부가 얘기하는 게 과도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조선일보쯤이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이렇게 애드벌론을 띄우고 있는 약 5조 원 그러니까 약 40억 달러의 방위비 분담금이 과도하다라고 표현하려면 방위비 분담금 계산 방식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과도하지 않다고 봐요. 제 계산 방식은 뭐냐. 한국군 한 명에 들어가는 1년 예산 곱하기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머리 숫자. 그렇게 보면 그게 한 4, 5조 나와요. 그래서 전 과도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차 떼고 뽀 떼고 다 떼고 다 다른 거 다 계산 안 하고 딱 한국군 한 명에 한 명당 머리에 들어가는 비용, 한 명당 들어가는 비용. 그거 곱하기 주한미군 머릿수 28,000인가 뭐 28,500인가. 그럼 그게 한 4조 이렇게 나와요. 너무 나와요. 그래서 좀 과도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조선일보 정도가 저게 트럼프의 요구가 과도하다라고 표현하려면 조선일보 방식의 계산 방식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거 안 하고 저런 식으로 써버리면 그것도 미 상원은 민주당이 주도하지도 않고 미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데 저렇게 써버리면 저 무슨 반미 민족주의 지금 머리에 뽕 놓고 있냐 이거예요. 조선일보가. 저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아무 쭉정이거든요. 저거 왜 그러냐면 공화당이 결정하는 거거든 저건. 상원은. 그래서 저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일보 오늘 또 보면 트럼프를 궁지에 모른 빈드만 중령은 누구인가? 뭐 이렇게 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지금 빈드만 중령이라는 사람이 트럼프 탄핵을 논의하는 하원 조사위원회에 가서 증언한 거에 의해서 트럼프가 궁지에 몰렸다라고 딱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저것도 그러니까 머리에 뽕 넣는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면 뭐냐면 빈드만 증언에 의해서 트럼프 탄핵 움직임이 활기를 일부 띄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이거는 미국 정치를 양극화시키는 현상을 급물살을 태운 거다. 즉 트럼프 탄핵 움직임, 빈드만 증언에 의해 미국 정치 양극화, 급물살 뭐 이런 식으로 이 제목을 뽑아야 돼요. 그래야 일반 독자, 일반 한국인이 무슨 일 일어난다라 한다고요. 오늘처럼 저런 식으로 트럼프가 궁지에 몰렸다라고 못을 박아놓고 제목을 뽑아버리면 진짜 사람들은 트럼프가 궁지에 몰린 줄 알아요. 트럼프 궁지에 안 몰렸습니다. 첫째로 지금 우크라이나 스캔들 뭐 이런 것들 이제 그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이죠. 이런 것들은 그 스캔들 진짜 까보면 거기 조 바이든 나오니까 그 아들 헌터 바이든하고 바이든이 치명상을 입고 있다고요. 그럼 바이든이 치명상을 입으면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는 이상한 그 극좌 성향의 후보가 떠요.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 지지층은 격분해서 결집을 해요. 요새 그 마가랠리 보세요. 무지하게 뜨겁다고요. 미네아폴리스 같은 데 마가랠리 보면 거기 원래 그 민주당 텃밭이거든요. 근데 막 사람들이 일정 뭐라 그럴까 완전히 부흥의 열기 같은 게 휩싸여 있어요. 우리로 치면. 그러면 이거는 트럼프를 탄핵하려고 하는 이 섣부른 불장난이 결국 미국 정치를 양극화시키면서 민주당은 극좌로 표류시키는 그런 경향을 가진다. 그러면 승자는 트럼프 되는 거다. 이거를 냉정하게 전달해 줘야 되거든요. 이 사정을. 그런데 무슨 트럼프가 대단히 큰 정치 위기에 몰려 있는 듯이 계속 여기서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 그리고 이제 반미적인 걸 막 선동을 하고. 아니 지금 문재인이 뭐 실업이라고 뭐 해서 막 퍼주는 게 수십 조인데 이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한국군 한 명당 비용에 준해서 미군 주둔비를 부담하는 게 무슨 큰 문제냐고요. 그래서 5조, 뭐 4조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근데 저걸 가지고 인터넷판까지 톱으로 뽑고 이 반미 감정, 저 쿠르드 같이 약소민족을 저기 이용해 먹고 헌신짝처럼 버리는 미국의 트럼프, 뭐 이런 식의 그 반미 감정 막 선동질하고 보고 있으면 야 이게 우파 맞냐? 이게 보수 맞냐? 구역질이 납니다. 구역질이.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른바 우파, 이른바 보수를 이제 표방한다라는 이런 데서 저렇게 구역질 나는 행태를 벌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한국당이 또 넋빠지죠. 똑같아. 이게 쌍생하러 와요. 홍준표 망언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좌파 사람들도 내 국민 만나서 이야기하겠다. 일단 뭐 그 사람들이 홍준표를 만나줄지 안 만나줄지는 저는 모르겠고요. 좌파 사람들도 내 국민이라는 저 표현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지금 교양 수준이 어떤 거야? 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동료 국민, 동료 시민 이런 말은 가능해요. 그다음에 내 나라, 우리 국민. 좌파 사람들도 우리 국민. 말 가능해요. 근데 내 국민? 이런 표현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 백성 이런 어감을 주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결국 홍준표가 대한민국이로다. 이런 걸 의미하게 되잖아요. 저게 무슨 시건방지기 짝이 없고 무식한 망언이냐고. 근데 저게 무슨 지금 한국당 쪽 사람들 홍준표 하나의 발언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면 어제 하루만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삐진 척하고 오늘 30일도 열심히 예결위하고 있다고요.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 예결위 보이콧하고 사표 모아서 문재인 정부랑 대립하는 거예요. 야, 너희 패스트트랙 뒤로 빼 임마. 그 말이 되냐?
그 공수처는 게슈타포야. 너희가 나치냐? 너희가 공산당이냐? 이러고서 지금 딱 각을 세워줘야 되는데 어저께 하루 각 세우는 척하고 그리고 나서는 또 열심히 예산 예결위 그 상임위 또 돌아가면서 예산 다 꼬박꼬박 챙기고 다 심의해주고 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차라리 오신환이 낫더라고요. 오신환이 오늘 발언은 정확했더만 여당의 공수처와는 정권 직속 어영수사처 절대로 안 된다. 저렇게 딱 공수처와는 게슈타포, 공수처는 게슈타포. 나치나 공산당이 아닌 다음에는 저거 철회해야. 이러고서 나가야지. 뭐 하고 있냐고요. 거기다가 황교안 나경원 지금 오늘 문재인 모친상 주문관되는 거거든. 아니 인지상정이에요. 뭐 그 사람이 뭐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정치적으로 증오하는 사람이든 존경하는 사람이든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거기에 무슨 그 조의를 표하는 건 좋아. 근데 지금 위기잖아. 그 상대방은 제대로 된 그러니까 문재인 586 집단은 지금 한나라 보기를 개 걸레로 보고 있잖아요. 그럼 갈 일이 아니지. 갈 일이 아니라 딱 조화 보내고 조의금 보내면서 그다음에 애절하게 글을 써서 보내고 그다음에 나 이런 글 써서 보냈다라고 언론에다가 흘리고 글의 내용은 이거지. 사람의 도리상 정치적 위기나 혹은 정치적 대립관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어머니의 상가에는 가야 되는 건 마땅한데 지금 이게 일반적 위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자체를 무너뜨리는 게슈타포법이 12월 3일 상정된다고 해서 결국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크나큰 위기에 봉착해 있는 관계로 귀대의, 귀상가를 가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 용서와 양해를 앙망합니다. 문장은 근사하게 공손하게 쓰는데 거기에 그냥 칼날이 빡빡빡빡 박혀 있어야죠. 그렇게 딱 보내놓고 그걸 또 흘리는 거야. 자기가 흘리는 게 아니죠. 보좌관이나 그거 심부름한 사람. 그다음에 잘하는 수법 있잖아. 그거 딱 쳐가지고 문장 고치는 거 옆에서 딱 카메라 찍어가지고 또 고쳐놓은 거 잠깐 놓고서 저기 놓고서 기자간담회 하는 자리에서 잠깐 놓고서 누구랑 전화 받는데 옆에서 카메라 찍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나는 남의 집 상가도 안 찾아가는 그 말하자면 인정머리 없고 인지상정을 모르는 그런 잡놈이 아니야. 그거 마땅히 가야 되는 자리는 맞아. 그런데 그 상대방이 바로 대한민국을 지금 작살낸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국민에 대한 의무, 정치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지금 자리를 못 둘 지경이야. 네 엄마 상가에 못 가는 게 너 때문이야. 이렇게 쓰는 거거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이 공수처법 같은 거 이렇게 그 추진하면 이건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나치당이라 그래야 되거든요. 그럼 한국당은 더불어나치당 들러리냐 이거지. 당신들이 나치 들러리냐 이거지. 그러면은 황교안 나경원은 히틀러 시다발이냐. 이제 국민들이 그렇게 물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니까. 정신들 차리세요. 잠깐 참고로 제가 우리 공화당을 비판을 안 하는 이유는 거기는 아직 사이즈가 안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한국당이 우리 공화당의 50배, 60배 그 정도의 그 세력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서 결국 야당의 큰 맏형인데 거기서 물꼬를 잡아줘야 바미당도 따라붙고 우리 공화당도 따라붙고 이러면서 대우가 갖춰지는 건데 이게 그냥 화석화돼서 숨이 넘어갈 지경으로 마비되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발만 동동 굴리는 거죠.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한국당 사람들 다 나쁜 사람들이냐. 다 삼류 양아치냐. 아닙니다. 한 명 한 명 들여다보면 양순하고 그럴듯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지난 30년 동안 쟤들은 지역구를 움직이는 그 열혈들이 있는데 이쪽 자유민주 진영에선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밀어주거나 땡겨주거나 견제해주거나 감시하는 열혈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역활동가를 모집합니다. 독립유권자조직 자유시민본부. 문자는 010-3330-1142, 이메일은 33코코
gmail.com입니다. 지역 활동가로 활동하실 분들은 지금 연락 주십시오. 이 지역구, 선거구 하나에서 자유시민 100명이 모이면 대한민국 국회가 뒤집어집니다. 장담합니다. 그리고 이왕 말씀 나온 김에 이번 토요일 날은 그 태극기 집회 참가합니다. 저희 이선본 자유시민본부 또 세뇌탈출 시청자님들 시청역 2번 출구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대한문 시청 서울시청 앞에서 저희가 내걸은 슬로건은 공수처는 게슈타포 너희가 나치냐 너희가 공산당이냐 같이 또 동지들끼리 얼굴 한번 뵙게 되기를 악망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